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버려야 할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 대립을 부추기며 정치를 후퇴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사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북원추 사건을 의미합니다. 북원추 사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을 추진한다 해가지고 북원추라고 산자부의 직원이 붙인 파일 이름입니다. 북원추.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인사는 오늘 오전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방안을 추진했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 선을 넘은 정치 공세이자 색깔론이다.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선동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문 대통령은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 행위라는 발언을 듣고는 수많은 마타도를 받아봤지만 이건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며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조선닷컴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정도밖에 해명할 자료가 없을까요? 구시대의 유물 같은 정치로 정치 대립을 부추긴다. 왜 자신만만하면은 문제의 자료를 다 공개하라. 그 자료를 작성한 사람을 기자들 앞에 불러내가지고 기자회견 하도록 하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전해주었다는 USB의 내용은 이거다 라고 다 공개하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왜 구시대 이야기가 또 나옵니까? 구시대. 이 구시대적이라고 규탄하니까 또 이상한 사건 하나가 머리에 연상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구시대적이라는 말을 하면은 그 뒤에 꼭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예컨대 2018년 7월 27일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군 지휘관 회의가 열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기무사 유족을 세월호 유족을 기무사가 사찰했다. 사찰이라는 뜻은 도청, 감청, 미행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이것이 불법행위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다른 자들도 아니고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있는 정군 지휘관 회의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에는 수사에 착수도 하기 전입니다. 대통령이 구형 판결을 동시에 다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는 대통령의 선포에 맞추는 수사가 되니까 자연히 무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기무사 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9일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유가족 사찰 없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지시한 내용은 허위였다. 허위에 근거한 지시를 해가지고 아주 소중한 국가적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예비역 육군 중장 한 분이 이 세상을 하직하도록 만들었다는 끔찍한 이야기죠. 그때 나온 말이 바로 오늘 또 나온 겁니다. 이거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구시대 유물 같은 정치. 그러면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에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현장 상황에 적용하면은 어떤 말이 되느냐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나 만들어 보겠어요.
이분이 한 이야기를,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똑같은 논리로서 산업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그 검토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본전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산업자원부가 일탈 행위를 했으니까 엄정하게 조사하여 국민에게 보고하기 바란다. 이런 행위는 검토 자체만으로도 이것은 이적 행위에 해당한다.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구시대 정치 유물과 같은 애매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총공세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야권이 일지단결해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거기에 대응해서 이 정권 쪽에서 내어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올 때마다 다 거짓말로 밝혀져가지고 그냥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때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명박 정부 때 외교안보수석을 했던 천영무 선생이 저와 통화를 하면서 이명박 때 북한 원전 건설 이야기가 나온 것은 내가 했다. 어느 세미나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했다. 뭐라고 했느냐? 통일 이후에 북한 지역에 원전을 지어가지고 남한에도 에너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통일 이후라고 했다. 그것도 비밀리에 한 것 아니다. 공개적으로 한 거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지금 비핵화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 원전 검토를 한 것 아니냐. 그것도 비밀리에 한 것 아니냐. 한 방에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는 또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박근혜 정부 때 검토했던 문건이라고 했다가 산업부 대변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또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지면은 사과합니까? 안 하죠. 추론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과 추론의 차이를 아십니까? 거짓말 들통 나니까 추론이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이런 집단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속성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을 하고 오늘 보니까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우리를 고발하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합니다. 여기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가 흥분을 했습니다. 김현철 씨가 흥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1월 30일, 31일 오늘 계속 이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그냥 직격하는 내용입니다. 1월 30일의 글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실시되는 한미연합훈련은 북한과 협의해서 하겠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도 기가 막힌데 그동안 멀쩡하게 가동되던 원전들을 갑작스럽게 전혀 검증도 안 된 영화 한 편을 본 후에 충동적으로 전면 폐쇄하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전 폐쇄가 전격적으로 결정되었고 대쪽 같던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원전 폐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된 산업부의 의도적인 경제평가 왜곡 사실이 윤석열 총장 체제 하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북한의 원전을 지원하려 한다는 정권 차원의 기획 의도가 SBS 방송에 의해 전격적으로 폭로되었습니다. 남한은 원전 폐쇄를 강력히 지시하고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 북한은 원전을 지원하겠다? 미치지 않고서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적인 북한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원전 지원을 약속했다면 이거야말로 이적 행위에 따른 탄핵뿐 아니라 당장 사법 처리가 되어야 마땅한 일 아닙니까? 이에 대해 지극히 합당한 문제를
제기한 야당 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 운운하는 청와대의 강경한 대응은 도둑이 제발 저리는 격으로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꼴이 될 것입니다. 김현실 씨는 어제는 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없는 협상은 절대 불가하며 한국에 전작권을 넘기는 작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대북 전단금지법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북한에 경도된 문재인 정권에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상황인데도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신임 외교부 장관의 친북 인사를 임명하고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지연시키면서 북한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하고 세계적인 우리의 원전 기술을 무력화시키면서 원전 폐쇄를 강행하더니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에는 원전을 지원하겠다는 충격적인 국기문란 행위를 자행하고 그 패거리들은 우리 국민들이 접종한 백신 도입도 상당히 늦어져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백신이 남으면 북한에 주겠다는 정신나간 소리나 하고 있으니 이런 반국가 행위들을 자행하고 있는 문재인 도당을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죄상을 낱낱이 밝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서는 문재인 도당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도당. 무슨 도당 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또 김현철 씨는 이런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의 대북 원전 건설 추진이 그 이후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는 국내에서는 검찰 수사나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 되겠지만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결의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문재인 정권이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범죄 사안이 되면서 정말 심각한 국제 문제가 되고 말 것이다. 더욱 가소로운 것은 이 정권의 하수인들이 문민정부 당시 북한의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통한 북한의 조건적인 경수로 건설이 시초였던 것처럼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그야말로 본말을 전도시킨 전형적인 마타도 수법이다. 94년에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지어주려고 했던 경수로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지어주려고 하는 것은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을 했고 거기에 따른 보상으로 지어준 건데 지어주는 과정에서 북한이 약속을 파기해서 중단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비밀리에 추진했던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가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항과 비밀리에 공작하듯이 북한 정권과 은밀하게 원전 건설을 추진한 것은 차원이 전혀 다른 것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중차대한 사건이다. 이제 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산자부 산업자원부 공무원이 뜬금없이 문재인 정권의 기존 노선과는 정반대로 남한에서 폐기하려고 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하다는 원자력 발전소를 북한 지역에 짓는 그 아이디어를 왜 검토를 해가지고 방대한 문건의 보고서를 남겼느냐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무슨 어떤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통령에 정면 도전하는 그런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라도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의문이 풀리는 거죠. 그 사람의 독단적인 생각이 아니고 산자부 장관의 명령이었다. 아니면은 그 장관보다 더 높은 데 있는 청와대나 다른 기관의 주문에 의한 것이었다. 더구나 2018년 5월이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마치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것처럼 하는 신기루를 이 정권이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대담한 계획들을 막 세우는데 그중에 이거 하나였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이게 북한 정권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느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이와 관련해서 그건 두 번째 사안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역적 모의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것은 이제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것은 최저선이죠.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게 잡아서 그겁니다. 요 적게 잡은 것만 해도 이것은 역적목입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다고 모든 게 다 허용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잖아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디어 차원의 검토 자체도 불법이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핵무장하고 있는 북한의 핵기술과 핵물질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다는 것의 내용입니다. 그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이건 명백한 간첩 행위 또는 반역 행위 또는 역적모의라고 보는 것이 안전한 거죠. 아무리 아이디어 차원이라도 그럼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란을 계획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암살을 계획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쿠데타를 계획해도 그건 별것 아니게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예상했지만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안은 왜 문재인 대통령이 만만한 보좌관들 앞에서 합니까? 국민들에게 바로 해야죠. 국민들에게 바로 하는 이 기자회견을 취임한 이후에 몇 번 했습니까? 6번밖에 안 했죠. 이승만 대통령은 매주 한 번씩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 반 동안 기자회견한 횟수와 문재인 대통령이 4년을 넘어서 기자회견한 횟수가 같습니다. 누가 진짜 민주 대통령입니까? 누가 정말 민주주의자입니까? 감사합니다.